지난 영상에 이어 차트가 처음이신 왕초보를 위한 차트 심화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필수 지표들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흔히 이평선이라고 불리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이평선은 모든 기술적 지표 가운데 가장 다양하고 널리 이용되는 것 중 하나로 쉽게 말해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22평선을 일봉에서 본다고 하면 20일간의 20개의 일봉의 평균을 낸 것이고 5이평선을 분봉에서 본다고 하면 1분에 하나씩 생긴 캔들 5개, 즉 5분간의 흐름을 평균 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류에는 단순 이동평균, 지수 이동평균, 가중 이동평균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최근 가격의 가중치가 적용되어서 최근 가격 변동을 잘 반영해주는 지수 이동평균, EMA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설정 기간값은 다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평선은 5, 10, 20, 60, 120, 그리고 240의 이평선입니다. 트레이딩 플랫폼인 트레이딩 뷰에서 이평선을 보면요. 우선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돼요. 여기 지표를 눌러주시고 종류가 테크니컬즈랑 커뮤니티 스크립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자는 트레이딩 뷰 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지표들이고 후자는 트레이딩 뷰 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트레이더 등이 커스텀한 지표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동을 치시면 이렇게 다양한 이동 평균이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EMA 지수 이동 평균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좌측에 추가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표에 갖다 대시면 이렇게 톱니바퀴를 눌러서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인풋에서 길이에 원하시는 기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일을 입력해 주시면 20일 EMA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셔서 다른 기간으로도 설정을 해주셔서 같이 봐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다시 설정해서 모습 들어가 주시면 선을 원하시는 색깔이나 두께로도 선택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만이 아니라 5, 10, 20, 60 이평선 등 여러 개를 보시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평선 말고 다른 지표를 보시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무료 버전은 3개까지만 지표 추가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꿀팁은 애초에 여러 개의 이평선을 수식에 넣어둔 지표를 추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지표를 클릭해 주시고 이동평균선 7개를 검색해 주시면 이 커뮤니티 스크립트가 뜹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기간별로 다양한 이평선이 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톱니바퀴를 누르셔서 이평선의 종류와 기간 그리고 각각의 색깔을 선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이평선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추세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이 단기이고 빨주노초 파로 갈수록 장기가 되는 건데요. 단기 이평선부터 장기 이평선으로 순서대로 놓인 것을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장기부터 단기 순서로 놓인 것을 역배열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일 때 정배열, 그리고 하락하는 추세일 때 역배열 형태를 보입니다. 또한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단기의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보다 최근의 방향성이 더 빨리 반영되기 때문에 추세 전환 시에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 순서대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한편 지난 시간 배운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상승 시에는 이평선을 지지로 하여서 상승하다가 하락 반전 시에 이평선을 차례로 하향 이탈, 반대로 하락 시에는 이평선을 저항으로 하여 하락하다가 상승 반전 시에 차례로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데드크로스랑 골든크로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장 유명한 분석 방법인데요. 여기에서처럼 단기 이평선, 빨간 선이 장기 이평선, 주황선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하는 것을 골든크로스라고 하며 최근 주가가 과거의 평균 주가보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수 신호로 보곤 합니다. 다만 골든크로스 이후에 아까 본 정배율이 나와주면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한편 골든크로스랑 반대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위에서 아래로 하향 돌파하는 것을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최근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도 신호로 보곤 합니다. 물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도 이것만으로 매매 판단을 해주시면 안 되고 여러 근거가 있을 때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여기 이평선이 서로 멀리 있을 때는 추세가 안정적인데 가까워지고 얽히면서 전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평선 간 멀어지면 기존 추세를 유지하고 가까워지면 추세의 변화가 예상되는 밀집도 분석 등도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이평선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보조지표인 RSI와 MACD를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둘은 오실레이터로 추세의 강도를 표시하고 시장이 과매수, 과매도되었는지를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참고로 이 중에서 RSI는 횡보 추세에 더 적합하고 MACD는 이미 상승이나 하락 추세가 있을 때 더 잘 들어맞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배운 지지 저항이나 이평선에 이런 보조 지표까지 근거를 더해준다면 더 정확도 높은 매매를 할 수 있겠죠. RSI부터 한번 볼게요. RSI는 상대 강도 지수인데요. 가격의 상승, 하락 압력 간의 상대적 강도를 나타냅니다. 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의 상승 폭을 상승과 하락폭을 더한 것으로 나눈 것이라서 100에 가까울수록 AD, N일 동안의 하락폭이 작은 것이니까 상승이 강한 것이고 반대로 0에 가까울수록 하락이 강한 것입니다. 차트에서 봐줄게요. 참고로 RSI도 지표에서 RSI 검색하셔서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RSI 보조지표인데요. 차트에서 보면 이렇게 70 그리고 30의 기준선이 그어져 있어요.
보통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 상태로 간주되어 상승 추세가 과하니까 곧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RSI 30 이하면 과매도 상태로 곧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RSI를 활용해서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과매수 때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오른 것이니 팔고, 과매도 때는 사는 전략이 있을 겁니다. 다만 너무 빨리 매매하게 될 수 있으니 과열권이 해소되고 정상권으로 들어올 때 매매를 해주시면 더욱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겠죠. 또 대표적으로 다이버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I 하면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은 꼭 나오는데요. 다이버전스는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가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추세 반전의 가능성이 임박했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상승 추세에서 차트의 고점을 연결하는 선은 상승하고 있는데, RSI, 지표의 고점을 연결한 선은 하락하고 있으면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상승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서 곧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요.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차트의 저점은 하락하고 있는데 지표의 저점은 상승하고 있으면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는 상승의 힘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니 곧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요. 롱을 치면 되겠죠? 아까 전에 차트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봐주시면 차트의 고점은 점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표의 고점은 하락하면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네요. 참고로 앞에서 본 이평선이 데드크로스를 보인 지점입니다. 이렇게 근거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수록 더 신뢰성이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다이버전스는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발생을 하고 확인을 하신 후에 들어가 주셔야 돼요. 넘어가기 전에 이 RSI에 대해서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RSI는 아까 횡보 추세에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세가 너무 강할 때는 과열권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가격 변동이 너무 없으면 기준선에 닿지를 않아서 유의미한 투자 지표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격 변동이 어느 정도 있는 박스권에서 활용하시기에 좋아요. 넘어가서 또 다른 오실레이터 MACD를 볼게요. 장단기 이동 평균선의 차이를 이용해서 매매 신호를 포착합니다. RSI보다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천천히 볼게요. MACD 선 자체는 단기 지수 이동 평균과 장기 지수 이동 평균 간의 차이입니다. 보통 12일과 26일을 활용해요. 아까 배운 정배열과 역배열을 적용을 해보면 이 MACD 선이 양이면 단기가 장기보다 더 큰 정배열 상태로 상승 추세인 것이고, 반대로 MACD 선이 음이면 역배열 상태로 하락 추세인 것이겠죠. 그 다음 이 MACD 선의 이평선을 다시 구해줍니다. 이게 시그널 곡선이 되는데요. 보통 구이평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MACD 선에서 시그널 선을 빼준 것, 즉 여기에서 여기를 빼준 것이 MACD 오실레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보통 히스토그램 형태로 표시가 되어요. 차트에서 볼게요. 참고로 MACD는 다시 지표를 선택하셔서 이거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 차트에서 보면 이 초록색, 빨강, 이 히스토그램이 아까 봤던 MACD 오실레이터가 되고요. 이 오실레이터가 초록색, 즉 양수일 때는 파란색 선인 MACD가 주황색 선 MACD 시그널 선보다 큰 더 위에 있는 상태이겠죠. 둘 사이의 차이가 커질수록 막대가 길어지고 둘 사이의 차이가 적어질수록 막대가 짧아져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MACD를 어떻게 활용할지겠죠. 이 MACD 곡선과 시그널 곡선이 크로스가 될 때가 추세 변곡이 예상되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이때 이 둘의 차이인 오실레이터는 0이 되겠죠. 기준선 하단에서 MACD 곡선이 주황색 시그널 곡선 위로, 즉 골든 크로스하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고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기준선 상단에서 MACD 곡선이 시그널 곡선 위에서 아래로 하향 이탈, 즉 데드 크로스하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 매도합니다. 물론 이 RSI와 MACD는 좋은 보조 지표이긴 하지만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지, 저항, 추세 등의 기본 분석을 바탕으로 이런 보조 지표도 같은 신호를 주면 더 신뢰성이 쌓인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근거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지난번 거래소 활용 방법, 경제 이해 기본과 차트 기본에 이은 암호화폐 선물거래 입문 패키지 제4편 마지막 편입니다. 암호화폐나 선물거래 혹은 투자에 관심은 있으신데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총정리를 해봤어요. 이번 영상들 어떠셨나요? 특히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차트 패턴 분석이나 거래량 분석 등 담고 싶은 내용이 더 많았는데 그렇게 되면 입문 영상이 아니게 되어버릴 것 같아서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혹은 수요가 있다면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차례로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의견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